세상에서 피할 수 없는 두 가지, 세금과 죽음. 예. 자, 그런데 누구든 다들 이제 투명하게 열심히 돈 벌어서 세금을 냈는데 내가 세금을 내야 될 것보다 더 많이 냈네? 돌려받아야죠.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슬기로운 세무생활 누리세무그룹의 김철훈 세무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무슨 세무사님? 네. 내가 세금을 원래 내야 될 것보다 더 많이 냈다라는 사실부터 알아야 되잖아요. 예. 그건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보통 이제 여러 가지 사유를 통해서 알게 되는데요. 이제 예. 뭐 사업체 같은 경우는 내부 정산을 하다 보니까 예. 나중에 잃어버렸던 영수증을 발견을 한다든지 네. 그때 세금 신고할 때는 신고하는 기간까지 뭐 확실치 않은 내용이 있다고 한다면 네. 이걸 비용을 인정을 넣어서 받을지 아니면은 뭐 안 넣을지 일단은 고려를 하기 때문에 나중 돼서 이제 세금을 차라리 그때 이렇게 신고했었다면 세금을 적게 낼 수 있었을 텐데라는 걸 발견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아하. 그러면 그런 걸 발견을 해서 세금을 더 많이 낸 것 같은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돌려받아야겠죠. 네. 예, 내가 뭐 잘못 신고한 부분, 특히 이제 더 낸 세금이 있다고 그런다면 경정 청구라는 걸 통해서 이제 돌려받아야 되는데요. 기존에 세금 신고한 게 잘못돼 가지고 이걸 다시 제대로 새롭게 고치는 거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네. 뭐 첫 번째로는 이제 경정 청구라고 해서 내가 냈던 세금 돌려주세요라고 해서 다시 신고하는 걸 경정 청구라고 하고요. 경정 청구. 네. 말이 어렵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조금 쉬운 단어는 이제 수정 신고라고 해서 네. 내가 세금을 적게 냈으니까 요번에 다시 신고해서 제대로 신고해서 세금을 더 내겠습니다라고 신고하는 건 수정 신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반갑지 않네요. 더 내겠다라고 하는 건 수정 신고. 네. 더 냈으니 돌려주세요는 경정 청구. 네, 맞습니다. 네. 일정한 조건에 이제 해당될 때 이제 잘못 신고한 걸 알게 돼서 이제 다시 신고할 때 하는 거고요. 이럴 때는 이제 뭐 청구 사유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을 해가지고 신고서랑 제출해서 경정 청구를 한다든지 수정 신고를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근데 사실 세금은 종류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예. 뭐 법인세, 부가세, 종합소득세, 양도세 등등. 네. 그러면 경정 청구는 이 세금의 종류 상관없이 그냥 한 번에 다 신청이 가능한 건가요? 사실 아니에요. 경정 청구는 예. 기본적으로 세금을 신고를 제때 제대로 했었어야 가능합니다. 네. 세금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제 내가 세금을 신고를 하고 그 금액을 내는 법인세, 뭐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같은 세금 세목이 있고요. 네. 그게 아니고 나라에서 이렇게 재산세라든지 아니면 자동차세 이런 것처럼 얼마를 내세요라고 해서 고지를 하는 세목이 네. 있습니다. 이 중에서 경정 청구, 돈을 돌려주세요라고 다시 신고할 수 있는 항목은 이제 신고를 해가지고 우리가 그 신고가 잘못됐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신고 세목 중에 그 신고 세목 중에 신고를 한 경우에만 우리가 경정 청구를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신고를 잘못했으니 실수가 있었으니 네. 돌려주세요. 맞습니다. 그렇지 네.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네. 뭐 얼마를 내세요라고 날라오는 고지 세목이라든지 아니면은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를 안 한 세목 이런 거에 대해서는 경정 청구가 아닌 이의 신청만 가능하게 됩니다. 아하. 올해부터는 이제 특별히 종합부동산세 같은 경우는 고지가 됐다 하더라도 경정 청구가 가능한 것으로 특별히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요. 그게 바뀌었다. 네, 종합소득세 정도까지만. 맞습니다. 그러면 경정 청구 내가 많이 낸 것 같은데 돌려달라. 이게 몇 년 전 것까지 가능한 거예요? 예. 경정 청구 기간이 있는데요. 네. 일반적으로 이제 법정 신고 기한이 지난 다음부터 5년이에요. 네. 5년이 지나면 경정 청구를 할 수 있는 기한이 넘어가 버리기 때문에 환급 신청도 불가능한데요. 뭐 오늘 날짜로 따지면 2023년 9월 11일 오늘 날짜로 따지면 거꾸로 역산해서 5년 전인 2018년도 귀속분까지 경정 청구가 가능해요. 그 전과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2018년 소득에 대해서 이제 세금 신고는 그 다음 해인 2019년도에 하기 때문에 이때로부터 5년 후인 거는 2024년 내년 5월 31일인 거거든요. 이때까지 이제 환급 신청하지 않으면 그 세금은 이제 국고로 귀속이 됩니다. 이제 이와 반대로 이제 세금을 내가 더 내는 세금인 수정 신고 같은 경우는요. 과세관청 국세청이나 세무서에서 통지를 할 때까지 신고가 가능하고요. 네. 근데 이제 이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가산세가 계속해서 누적이 되기 때문에 가능한 빨리 신고를 하는 게 좋습니다. 수정 신고는 사람들이 이제 설마 네. 하면서 안 할 수도 있는데 맞습니다. 이게 만약에 걸리면 가산세가 누적돼서 나온다. 네. 무섭습니다. 그러면 경정 청구를 해서 만약에 돌려받을 세금이 있다. 네.
그래서 돌려받게 됐다. 네. 이 바로 돈이 나옵니까? 언제쯤 돌려받나요? 경정 청구를 접수를 하면은요. 이걸 처리하는 기간이 이제 접수일로부터 2개월이고요. 2개월. 네. 그리고 경정 청구가 아닌 이제 기한 후 기한이 지나서 신고하는 기한 후 신고는 3개월이에요. 요때까지 처리 기간인 건데 네. 이제 어떻게 진행 잘 되고 있나 진행 내역 확인하고 싶으면은 이제 먼저 홈택스에 들어가서 환급 내역을 확인해 보면 되고요. 근데 처리 기간이 2달이 지나거나 뭐 3달이 지났는데도 홈택스에 그 내용이 안 뜬다. 그러면 이제 관할 세무서 담당자한테 뭐 연락을 해서 확인을 해 보면 됩니다. 근데 실무에서는요 보면은 이제 뭐 처리 기간이 2달이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일주일 만에 환급 금액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2달 꽉 채워갖고 환급이 나오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 밖에도 이제 뭐 한 번 경정 청구를 했는데 네. 나중에 보니까 또 그걸 잘못했더라. 네. 그래서 한 번 더 경정 청구를 더 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들도 들어오는데 가능은 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홈택스에서 경정 청구를 하고 네. 그 환급까지 다 받은 상태라고 한다면 다시 홈택스에서 그 해당 연도는 경정 청구가 안 돼요. 이럴 때는 이제 관할 세무서 직접 방문해서 서면으로 청구를 하면은 뭐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하. 이게 방금 남기백님이 홈택스 어플에서도 가능합니다라고 보내주셨고 네. 4432님 광고에 나오는 세금 돌려준다는 그 광고는 어떤가요? 이런 질문도 이런 질문 많이 받으시지 않으세요? 맞아요. 예, 광고에 나오는 것도 이렇게 똑같이 경정 청구라든지 예. 아니면은 보통 이제 원천 징수라고 해가지고요. 예. 내가 돈을 받을 때마다 3.3% 이런 걸 떼고 이제 내가 소득을 받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받은 소득에 대해서 세금 신고를 할 때 기존에 냈던 3.3% 원천 징수 당한 금액만큼은 다시 돌려준다. 내가 내야 될 세금이랑 비교를 해서 뭐 환급 금액이 있으면 환급 금액을 돌려드립니다. 이러한 광고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거는 그 국세청 홈택스 들어가서 조회해 보면 어차피 나오는 건가요? 맞습니다. 예. 어차피 나오는 거. 네, 공인인증서, 공동인증서 통해서 홈택스에 로그인을 해보면은 본인이 작년에 떼었던 3.3%가 얼마인지 다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뭐 소득 금액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하면은 자동으로 환급 금액까지 국세청에서 다 계산을 해서 알려줍니다. 어차피 홈택스 들어가서 보면은 나오는 정보. 맞습니다. 다만 내가 좀 더 한 번만 더 신경을 써보면은 네, 되는 것들. 네, 수수료 내고 할 필요 없겠죠. 네. 아하. 요거는 사실 그 경정 청구는 대부분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많이 내실 것 같긴 한데 네. 직장인들도 이런 사례가 있을까요? 그럼요. 이 직장인들도 본인의 주된 소득인 급여에 예. 대해서 이제 세금 신고는 연말정산을 통해서 하는 건데요. 그렇죠. 이 연말정산에 잘못 신고된 부분이 있으면 마찬가지로 경정 청구를 통해서 이제 환급을 받을 수가 있어요. 아, 연말정산도. 네, 그래서 이걸 이용을 하면 어떻게 할 수가 있냐면 회사에 알리고 싶지 않은 민감한 정보 같은 거, 민감한 부분들이 있다. 만약에 본인 개인 정보 중에 민감한 부분이 있으면 네. 회사에 안 알려서 연말정산 때는 처리를 안 하고 본인이 직접 홈택스를 통해서 신고를 한다든지 경정 청구를 통해서 돌려받는 방법을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보통 흐름을 보면은 연말정산은 2월 달에 하게 되고요. 네. 여기서 이제 잘못 신고하거나 이제 누락한 공제 부분이 있다고 하면은 5월 달에 확정 신고를 통해서 이제 신고를 하면 돼요. 1차 패자 부활전이라고 보면 되고요. 5월 달에 하는. 네. 근데 이때도 놓친 게 있다. 그러면 네. 5년 내에 경정 청구를 통해서 이제 다시 돌려받을 수가 있어요. 두 번째 뭐 패자 부활전이라고 보면 되고요. 이거 말고도 이제 중소기업 다니는 뭐 재직자라고 한다면은 추가로 경정 청구할 수 있는 항목이 있는데요. 내가 34살이 안 된 청년이라든지 네. 60세가 넘은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장애인 아니면 경력 단절 여성에 해당하는데 이제 내가 다니는 회사가 중소기업이다. 네. 그럼 최대 5년 동안 내가 내야 될 세금, 소득세의 많게는 90%까지 감면을 해줍니다. 네네네. 세금의 10분의 1만 내면 되는데요. 예. 이건 이제 회사에서 직접 국세청에 신고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신청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누락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방금 이 사항에 해당된다고 하면은 확인하는 방법은 회사에서 받은 급여 명세서를 확인을 한다든지 아니면 홈택스에 직접 로그인을 해서 감면을 확인을 해보면 되는데요. 홈택스에 있는 메뉴 이름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명세서 조회, 이름이 좀 길죠. 오호. 네, 요거 메뉴를 통해 가지고 본인이 해당하는지 그리고 해당해서 돌려받을 수 있는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중소기업 취업자는 소득세를 상당 부분 나라에서 속된 말로 깎아주는데 맞습니다. 그거는 회사에서 직접 국세청에 신청을 해야 되고 만약에 네. 좀 너무 영세한 회사여서 이런 거 신청을 만약에 못 하고 있었다. 네, 모르는 그러면 경우도 근로하는 사람이
손해 볼 수 있는 거니까. 네. 자기가 직접 홈택스에 들어가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명세서 이 조회를 찾아봐라. 네. 꿀팁입니다. 꿀팁. 그리고 다들 이제 뭐 사업이 잘 되시면 좋겠습니다만 네. 만약에 사업이 안 돼서 폐업을 했다. 네. 그러면 이것도 세금 중에서도 좀 미리 내는 세금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것도 받아내야죠. 네, 미리 냈던 세금이 있다면 폐업할 때 돌려받을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이제 돌려받는 것보다 폐업할 땐 사실은 더 중요한 게 네. 토해내지 않는 게 중요하거든요. 아니 폐업을 했는데 뭐 더 낼 게 있어요? 사업을 이제 운영하는 도중에 부가세 환급을 받은 게 있었다. 사업 운영하는 도중에. 환급 받은 게 있었다면 예, 이걸 토해내야 될 수도 있는데요. 이유는 이제 세법에서는 사업자가 이제 폐업을 하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그 시점에 사장 개인한테 이걸 판 걸로 간주를 해요. 아, 네, 어렵게 얘기해서 폐업 시 잔존제하라는 건데요. 이제 기존에 부가가치세 환급 받은 금액이 있다고 하면은 요걸 이제 토해내야 되는데 요 토해내야 하는 금액은 일반적으로 6개월마다 4분의 1씩 줄어든다고 보면 돼요. 네. 그래서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고 6개월마다 4분의 1씩 줄어드니까는 2년이 지났다면 6개월이 4번 지났다고 한다면은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되지만 그 이전에 폐업을 한다고 그러면은 토해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사업을 운영을 하면서 트럭을 구입을 했어요. 그래서 부가가치세 환급 100만 원을 받았는데 1년 있다가 폐업을 하게 되면은 6개월이 2번 지났잖아요. 네. 4분의 1씩 2번 지나서 부가가치세 반 50만 원은 토해내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근데 이거 만약에 그 환불 뭐라 해야 되나? 네. 그 토해낸다라는 걸 환급? 정확히 네. 표현은 뭐라 해야 됩니까? 이거 너무 어려운데. 부가치세로 납부를 한다고 보면 되죠. 네. 부가세 추가로 납부하지 않고 만약에 네. 폐업했으니까 그냥 먹튀할 수도 있잖아요. 이거 사장님들이. 네. 다 쫓아갑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체납 징수팀이라는 게 아, 있죠. 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그것도 있더라고요. 세금도 내가 낸 만큼 신용카드처럼 네. 마일리지처럼 포인트가 쌓이더라고요. 세금을 낸 거에 대해서 포인트. 네. 이것 좀 알려주세요. 모르는 분들 되게 많아요. 맞습니다. 이거 홍보가 안 되어 있는데요. 세금 10만 원을 낸 거에 대해서 1점씩 포인트가 쌓여요. 네. 근데 이제 10만 원당 1점. 10만 원당 1점. 어떻게 보면 적긴 한데요. 네. 이게 그것도 내가 세금을 신고를 해가지고 낸 게 10만 원당 1점이고요. 네네. 나라에서 얼마 내세요라고 해서 날라온 고지서 납부는 10만 원당 0.3점이에요. 아이고 짜다. 네. 게다가 예. 뭐 환급을 받잖아요. 세금 환급을 받으면 예. 이거 포인트를 마이너스로 해서 다시 없앱니다. 좀 치사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아 연말정산에서 내가 네. 환급 받았다. 네, 그럼 마이너스가 그러면 됩니다. 그나마 있던 포인트도 마이너스로 네, 나라에서 없어지게 가져가요? 됩니다. 네. 아, 이거 금액 확인은 이제 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는데요. 홈택스에 로그인해서 위쪽에 있는 메뉴인 마이 홈택스에 들어가면은 바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걸 사용할 수 있는 곳은 이제 박물관 할인을 받는다든지 쇼핑몰 할인, 뭐 아니면 인천공항 비즈니스센터에서 뭐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근데 이제 안 쓰더라고요. 이유는 이제 홍보가 안 되어 있어서 예. 거의 0%대율에 가까운 뭐 사용률이 사용률이 네. 거의 못 쓰고 있다. 없습니다. 제가 이제 10몇 년 동안 이제 일을 하면서 이걸 사용한 주된 곳은 보통 어디냐면 이제 세금을 내야 되는데 그 금액이 커서 좀 천천히 내고 싶어요라는 제도가 있어요. 네. 납부 유예인데 네. 이럴 때 이제 담보를 제공을 해야 되거든요. 국세청에. 네. 근데 이제 담보를 제공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포인트를 사용해서 좀 천천히 내겠습니다라는 거를 뭐 혜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쌓여 있어야 그나마 의미가 있는 거고. 예, 맞습니다. 10만 원당 1점, 고지서 납부는 10만 원당 0.3점. 그마저도 환급 받으면 포인트는 회수해 간다. 저도 얼마나 쌓여 있는지는 별 기대가 안 되네요. 오늘 김철훈 세무사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